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여러분 월급 외에도 한 달에 50만원씩 벌 수 있다면 혹은 50만원씩 아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훨씬 나아질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퇴사하고 편의점 알바하다가 지금은 1인 광고 대행사를 운영 중인 95년생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월급 외에 한 달에 조금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아예 1인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월급 이외에도 협찬받으면서 그리고 식비도 아끼고 돈도 벌 수 있는 안 하면 손해인 블로그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노재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좀 자주 나오시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왕초보가 블로그 키우는 법 그리고 협찬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맛집을 주로 포스팅하는 개인 블로거로 시작해서 현재는 맛집 마케팅과 병의원 블로그 대행을 포함한 1인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노재은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주제가 이제 출퇴근 20분만 써서 블로그로 돈 버는 법인데 오늘 알려주시는 정보 그대로만 따라하면 저도 진짜 월에 20만 원씩 매일매일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만 따라오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얼마나 벌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 한번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 좀 치열업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협찬받았던 좀 목록들을 가져왔어요. 보시면 좀 비싼 가구, 비싼 밥, 미용실, 좋은 펜션 이런 것들을 주로 협찬을 받았는데 모션 데스크, 좋은 의자 등등이 있습니다. 저 얼마 정도? 이 모션 데스크가 50만 원? 그리고 이것도 게이밍 의자거든요. 게이밍 의자도 한 2-30만 원? 오마카세도 한 1인에 한 20만 원. 네. 파인다이닝, 피피펌도 하고 속눈썹 펌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이 했습니다. 뭘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건 제가 간 건 아닌데 막 바지 풀파티를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숙박이랑 고기 파티, 술 파티, 네. 와인까지 제공. 포스팅 한 개만 쓰면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보시면은 뭐 오픈워터 이것도 50만 원이 들어요. 자격증을 따려면. 이런 것도 체험단이 들어와요? 여행으로도 되게 분야가 다양한데 다 광고가 필요하다 보니까 블로그 구자를 잡기 위해서 체험단 모집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거 다 체험단으로 한 거죠. 이 페이지만 해도 몇백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대박이다. 금액이죠. 그러면 이 정도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시작하고 1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좀 전략적으로 좀 제대로 해야지 한 이후로 1년 내로 좀 이렇게 협찬이 잘 이루어지는 블로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협찬만 가는 게 아니라 협찬 플러스 원고료까지 주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참 쏠쏠하다. 원고료는 뭐 얼마나 주나요? 다 다른데 제시하는 금액이 다른데 네. 제 블로그 기준으로는 보통 제품 플러스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까지 받아봤어요. 한 번 글 써주는데? 네, 저는 일단 인플루언서는 아니고요. 그냥 잘 띄우는 파워블로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수가 높은 파워블로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쏠쏠하네요. 아주 쏠쏠합니다.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완전 처음이실 테니까 내가 블로그를 0에서 키운다 했을 때 체험단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0에서 키울 때는 한 달 이내면은 보통 체험단을 맛집이나 카페, 뭐 펜션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간보다는 사실 포스팅 개수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요새는 한 10개 미만 쓰셔도 되게 제한이 많이 오고 신청을 해도 선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띄웠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워낙 체험단을 모집하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지셨다 보니까 굉장히 기회가 많다. 기회가 많다. 네, 그냥 식비나 이런 거는 정말 가볍게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광고주가 많으니까. 네, 정말 많고 또 저처럼 이렇게 정말 뭐든지 선정이 되고 이렇게 원고료도 받고 비싼 체험단이 많이 당첨이 되시려면 그래도 한 잘했다고 가정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쏠쏠하네요. 아주 쏠쏠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블로그를 키우는지 저희가 핵심만 속속 받아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좀 비교적 작성하기도 쉽고 접근성이 좋은 분야는 맛집, 카페, 펜션, 미용실, 피부관리 등등 좀 일상 관련 업종인 것 같아요. 워낙 모집하는 모수도 많고
그래서 쉽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딱히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체험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고 올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와서 올리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 컨텐츠들을 한 10개 깔으시면 벌써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요? 댓글이나 뭐 쪽지나 메일 이런 걸로 많이 컨택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은 좀 쉽게 연락이 오시네요. 그쵸.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행사에서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분야는 뭐 전자기기, 육아용품, 가전용품 등이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한 게 뭐 당첨되기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다. 이게 받아가지고 내가 찍어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좀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대신에 이 뒤에 말씀드린 분야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의 객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쏠쏠하죠. 조금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만큼 이제 보상이 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저는 또 요새는 네. 막 어렵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AI를 써서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지인분 중에서 뭐 인테리어, 뭐 가구, 집 꾸미기 이쪽으로 하셔서 신혼 가구나 이런 것도 막 다 협찬 받으시고 몇 천만 원 단위가 세이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법을 잘 체화하셔서 이용하시면 정말 비용을 많이 아끼고 돈을 버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추천을 드려보면 맛집, 카페, 펜션, 미용실 이런 거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병행하시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회사 다니시면서 1-200만 원은 정말 가볍게 아낄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시면. 요새 밥값도 되게 많이 올랐고 네. 미용실 뭐 다 비싸잖아요. 몇 건만 한 달에 한다고 쳐도 그만큼 비용을 세이브 하시고 또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자기기나 육아용품, 가전용품 등등은 조금 더 시간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좀 좋은 게 저 위에 있는 거는 또 친구 데려갈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게 또 좋잖아요. 제 진짜 친구가 블로그 체험 다니면은 인기가 진짜 많아집니다.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을 것 같아요. 다들 만나고 싶어 해요, 저를.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좋은 펜션 데려가지고 아, 머리도 해주고 네. 막 이러니까 머리도 좋아합니다. 해주고 너무 좋은데요? 인기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블로그 이제 시작하고 싶어요. 왕왕초보예요. 왕왕왕초보. 왕왕.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빈 화면 띄워놓고 내가 뭘 써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노가다성으로 막 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아주 생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초안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의 앞 중간 구성을 어떻게 할지 메모장에 러프하게라도 적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 노가다 시절을 지나서 네. 초안을 직접 만들었던 건데 난 제목을 이렇게 할 거다. 키워드는 이거, 본문에는 이런 내용을 넣겠다를 네. 좀 러프하게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한쪽에는 블로거 창을 띄우고 약간 반반을 나눈다든지 해서 한쪽에는 메모장을 띄워서 이거를 고려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안을 적는 게 괜찮다. 그런데 네. 이제는 또 AI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생산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작성한 건데 근데 시키는 거예요. 아까 초안 썼던 거를 네. 쓰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뷔페 특징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뷔페의 특징은 네. 내가 느낀 점을 적어도 되지만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란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미 띄워놓은 상위노출 시켜놓은 블로거들의 글감을 따와도 되고요. 또 체험단이었을 경우 거기 가이드에 뭐 적으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따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요. 네. AI한테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제목에 대한 블로그 네. 포스팅을 쓸 거다. 상황은 이렇다. 내가 고른 이유는 이거다. 상황을 얘기할 때는 내가 그냥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가이드가 있나요? 거짓말을 쳐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칩니다. 하는 게 거짓말. 비결. 네. 왜냐면 이게 소재가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싸한 거짓말을 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설정한다.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페르소나를 네.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페르소나가 아니고 진짜 거기 가보니까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저런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추천 겸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오셔라. 그리고 왜냐면 제가 키워드 이걸 넣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복합적인 모임. 상황이 있습니다. 저걸 잡으려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에 녹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상황과 내가 여기에 적고 싶은 내용들을 시키는 거예요. AI한테. 주 내용을 강점 소개, 여기 고른 이유, 네. 여기가 좋은 이유, 음식 종류들 진행하는 이벤트로 적어달라.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키워드를 반복해달라고 시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얘가 다 안 지켜줄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고려를 해줘요. 그래서 훨씬 낫습니다. 반복해줘. 내가 노린 키워드 넣고요. 포스팅할 뷔페의 특징은 아래와 같아 하고 내가 위에 시킨 것들을 밑에 상세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꿀팁입니다. 표절률 5% 이하로 나오게 패러프레이징 해서 넣어달라. 왜냐면 패러프레이징이 뭔가요? 패러프레이징은 A라는 단어를 동일 의미인데 다른 단어 예를 들면 A 다시나 B로 표현해달라. 의미는 일맥상통하지만 다르게 표현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만약에 제가 플레이스 정보란에서 퍼왔을 경우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 플레이스 있는 정보를 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완전히 걸리지는 또 않을 것 같은 게 이 앞에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가족 모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줍니다. 이러면 한 번도 누락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맨 마지막에는 포스팅의 총 글자 수는 몇 자로 해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얘가 알아서 줄이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많이 던지는 게 좋아요. 2000자, 2500자 해서 네. 내가 몇 자로 나오는지 실제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AI가 어떻게 알려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기가 기승전결을 쓰죠. 내가 고민하다가 후기 보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너무 좋았고 우와. 가족만 모임 장소로 좋아서 꼭 추천하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있죠. 완벽했어요. 다 맛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제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다만 말투는 조금 제 말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꼬아주는 거는 밑에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시킨 대로 잘해서 진짜 짱입니다 이런 표현도 잘 써주죠. 아, 이것도 내가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써준 거예요? 그쵸. AI가 제가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리고 짱이라는 이렇게 말을 요즘에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 번 이 말투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요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AI가 알려준 이 초안을 넣고 이게 초안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다운표 속 글을 아래 첨부한 다운표 속 글의 말투로 바꿔줘.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발랄하고 유머러스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발랄하고 유머러스한 20대 여성이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다. 말투 주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바꿔라. 글자 수 줄이지 말고 그대로 써달라 하고 제가 예전에 올린 포스팅을 올렸어요. 아, 이런 말투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고 오신 거네요? 그쵸. 제가 평소에 쓰는 말투라서 그대로 복붙했을 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말투를 또 섞으면 네. 글이 조금씩 블로거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사문서 위험성에서 한 번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키면 또 바꿔줘요. 헬로 여러분 조금 미숙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말 저 쓰거든요. 대만족입니다요. 약간 네. 이런 거. 약간 제 말투를 좀 네. 녹아서 한다. 조금씩 고치면 돼서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온 거를 일단 복붙을 해서 네. 메모장에 넣고 네. 메모장에서 한 번 더 복붙을 해서 블로그로 가져와요. 메모장을 일부러 복사하시는 거예요? 카더라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직접 긁어오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링크의 고유값이 있어서 그거를 파악은 할 수 있죠. 어디서 끌고 온 건지. 그래서 전 찜찜한 거는 하나도 네. 안 하고 좀 네. 안전하게 가자 주의여서 메모장에 한 번 옮기고 메모장에서 한 번 더 옮겨서 역시. 키워드를 제대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뭉쳐 있을 수가 있어요. 골고루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 작업해주고 말도 조금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올리면 시간이 진짜 별로 안 듭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2000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 엄청난데요? 너무 쉽죠. 정말 AI 발달하고 글쓰기가 너무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4시간 걸렸고 맛집 포스팅 하나 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영부영 날리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가독성 신경해가지고 좀 잘 쓰면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GPT한테 시키는 걸 템플릿화해서 좀 그때그때 갖다 쓰니까 이제는 거의 한 20분 원고 자체 올리는 게 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은 지금 제가 봐도 본문 글 막 늘리려고 고민하거나 말투 바꾸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거 해야 돼요?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남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넣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무도 안 쓰는 단어나 나만 좋아하는 단어는 지양해야 합니다. 예시로 대전 뷔페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인기 주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키워드들을 추천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한식 뷔페, 그러니까 뷔페 중에서도 한식 뷔페인 거죠. 보면은 이미 띄워놓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을 했는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돼요. 대전 한식 뷔페. 키워드인 거죠, 저게? 그쵸. 그리고 유천동 점심이 될 수도 있고 유천동 뷔페가 될 수도 있고 대전
뷔페 추천이 될 수도 있고 가게명 자체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중동 한식 뷔페, 대전역 맛집, 유성온천역 맛집, 가성비 맛집 등 이렇게 수요가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키워드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마부사키님의 다른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소재를 찾아야 되잖아요. 뭐 그럴 때도 꿀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쓰는 게 좋고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 단어를 쳤을 때 이미 그 단어를 상위 노출시킨 사람들은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쓰는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얻는 창구는 스마트 블럭이 될 수도 있고 네이버 검색어 자동 완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블랙키위나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그 단어를 쳤을 때 검색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얻어오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조합하거나 그 블로그 들어가서 뭐 썼는지 보고 네. 나도 비슷하게 벤치마킹 네.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블로그에 하나의 글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돼요? 블로그 글을 여러 개 쓰시면 체험단을 이제 신청을 하셔야겠죠.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체험단 신청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택을 기다리는 것과 내가 먼저 신청하는 거거든요. 블로그에 글 좀 여러 개 써두시면 협찬 제안 메일이나 댓글 쪽지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게 10개 밑으로 써도 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많이 구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립니다. 협찬을 주고 싶다. 주로 내가 띄운 지역에 있는 타 가게에서 많이 와요. 그 내가 띄운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띄워달라고. 그럼 이게 지금 속초 중앙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뭐 속초 중앙시장 관련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댓글 단 거예요? 그렇죠. 속초 여행을 갔을 때 올린 포스팅을 보고 그 포스팅 밑에 달린 댓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생각하시면 우리 동네에 있는 맛집을 제가 막 포스팅을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한테 연락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바 조금 보태면 거의 평생 밥을 무료로 먹을 수 있지 않나. 평생 밥을 물로 먹을 수 있다? 네이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저는 지금 거의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신청이나 협찬 메일이 와도 잘 못 가지만 그냥 식비 아끼기만 목표로 하면 되게 많이 할 수 있죠. 너무 좋은데요? 완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메일로도 오고요. 이게 지금 대표님 메일이에요? 네, 제 메일에 와달라고 영양제나 제품, 아까 모션 데스크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많이 오고 맛집이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어요. 사이트들은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내가 블로그 주소 입력하고 인스타도 요새 많이 하는데 아무튼 다 입력을 하고 신청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뽑히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센 곳들이 있어요. 초반엔 잘 안 뽑아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미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곳이 좀 장벽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노트, 강남 맛집, 리블 이렇게 세 개가 장벽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또 협찬을 받는 것 외에 네.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투잡 커넥트 등등이 있는데 기자단 활동을 하셔서 하는 건데 이 영상은 또 마보사키님 채널에 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제가 다뤄둔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협찬 활동하시면서 글쓰기가 좀 되시고 또 실력도 올라오시면 원고 작가를 하시면서 또 부수입을 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채널에 있어서 한번 러프하게 보여드리기만 하는데 적게는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도 건당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들 많이 배웠는데 이 외에도 좀 꿀팁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속하는 건데 혼자 하시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정리된 가이드북이나 강의 같은 거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시행착오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찍은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꿀팁은 벤치마킹할 블로그를 정해서 따라하시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따라한다는 게 뭘 따라해야 돼요? 글의 구조라든지 제목을 짓는 거라든지 노린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했는지라든지 뭐 글자 수는 몇 개고 사진은 몇 개고 뭐 영상은 몇 개를 몇 초를 하고 이런 디테일까지 따라 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냥 저는 사실 제가 이미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해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따라만 하면 되니까 AI랑 같이 결합하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블로그가 레드오션 아니냐, 이제 시작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많아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맞긴 한데 또 아니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수요가 진짜 많고 그러니까 체험단을 엄청 구해요 요새. 그러니까 광고주가 저도 너무 많아요. 구하거든요. 네. 진짜 특히 밥카페, 펜션 이런 거는 정말 좀만 신경 쓰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거든요. 되게 많이 아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말 센스 있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경 써서 하시면 차별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인기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맞아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 네, 왜냐면 많이 베푸니까. 그리고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저만큼 블로그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별로 없거든요. 네. 일기 쓰는 친구들은 많지만 협찬이나 원고를 받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블로거들이 많은 듯 하지만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는 막 레드오션이 맞긴 한데 또 아니기도 하다. 그리고 AI 잘 활용하셔서 양질의 퀄리티를 시간 단축해서 잘 올리는 걸 도전해 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의뢰를 주는 사람들이 다 대행사잖아요. 사실 네네. 개인 그쵸. 사업자들도 계시지만 그러면은 그들의 어떤 형식을 내가 벤치마킹해서 나도 이렇게 하는구나, 광고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디어 얻어서 뭐 대행사를 한다든지 커머스를 도전한다든지 개인 사업을 도전한다든지 등등 전 생각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추천이. 어떻게 보면은 대행사가 하는 일을 좀 배우면서 그쵸. 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체험하면서. 저는 체험단 같은 데 가서도 그 가이드에서는 이제 그 가게들의 강점을 적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거를 어떻게 노려서 어떤 식으로 손님들한테 하고 메뉴 구성 막 이런 것도 아이디어 되게 많이 얻거든요. 그 가이드를 작성한 걸 보고서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체험단을 구해서 가이드를 드릴 때도 그 가게의 강점을 정말 엄청 파헤쳐서 좀 정밀하게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사람이 뭘 노리고 나한테 가이드를 줬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죠. 정말 추천이다. 키워드 추출하는 방법이나 아무튼 간에 정말 추천입니다. 그리고 요새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 절감용으로라도 해보시면 정말 너무 좋거든요. 꾸준히 지속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지속하는 것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정말 많이 확장되실 거예요. 생활비 절감과 부수입은 물론 기타 등등 많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화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진짜 많은 꿀팁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